정리 곧 버리기로 연결이 된다면 정리는 되게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 될 거예요. 도서관에 지저분한 느낌이 없잖아요. 책만 꽂혀져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내 삶에 굉장히 충실하기 위해서는 내 물건 정리는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 속의 똑똑한 정리법이란 주제로 조금 뭔가 그냥 진짜 정리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똑똑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주방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옷장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를 내면서 뭐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제목을 조금 더 가볍게 좀 저의 철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스킬적인 부분, 그리고 이번에 개정판은 좀 사람들에게 정리라는 의미를 좀 확장해가지고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책을 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사실 나만의 생각과 철학과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더라고요. 오히려 책을 쓰면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내가 썼는데 내가 보면서 이제 그것을 또 내가 그때 생각은 이랬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요즘에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또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책을 에세이로 나올 거예요. 지금 에세이를 쓰는 이유는 뭔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좀 내가 그동안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풀고 싶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이런 책 준비하고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또 이제 할 생각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사실 책을 버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물론 옷 버리는 것도 옷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려워하시는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막 그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정말 망설여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사실 정리할 때 먼저 버려라 이런 이야기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 책에서도 있지만 정리 곧 버리기로 연결이 된다면 정리는 되게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 될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정리는 되게 설레이는 일인 거고 훨씬 더 얻는 게 많은 일인 거고 되게 신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나의 공간을 새로 얻고 지금 있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들어올 책들에 대한 여유 공간을 준비시키는 그런 굉장히 뭔가 좀 설레임의 일인데, 버리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 뭘 정리가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시간 순으로 한번 나누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순이라는 거는 과거형, 지금, 미래.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 내가 예전에 읽어왔던 거. 사실 지금 필요한 책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래도 버릴 수는 없거든요. 뭐 내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더라든가,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정말로 이 책은 너무나 애착이 간다든가, 낡았어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또 지금 현재의 나에게 필요한 책은 또 현재 기준, 또 앞으로 내가 또 관심 있는 분야는 사놓고 아직 읽지 못한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일단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순으로 일단은 정하는 거 되게 좋고요. 책 정리할 때 저는 먼저 책장을 당연히 바라보시겠죠. 그런데 책이 아닌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시계, 무슨 뭐 인형, 뭐 문구류, 뭐 장식품들, 그 액자, 사진, 누가 거기다 꼭 사진 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달력부터 시작해서 책장 앞에 일단 책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거를 좀 싹 드러내서 좀 빼내고 정말 책과 나와 마주 보게끔 한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라는 건데, 책 정리할 때는 저는 책을 빼지 말라 그래요. 의류 정리할 때는 싹 꺼내세요. 서랍 정리할 때 완전히 쏟으세요. 제가 다 꺼내기, 분류하기, 버리기, 수납하기로 가거든요. 근데 책 정리할 때는 책 제목이 겉표면에 있잖아요. 꺼내는 순간 이걸 하나씩 다 들춰봐야 돼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책은 꽂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나만의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책이라는 게 저희도 정리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고 어떻게 보면은 철학책이고 어떻게 보면 심리학 책이고 다 연결이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 다음 지금 나한테 뭐 자기계발서로 갈 것이냐, 뭐로 갈 것이냐 이렇게 나누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는 정리할 때 항상 그래요. 쪽, 그러니까 위쪽이 있고 중간 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 정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간은 내가 섰을 때 구부리지도 않고 신발 이렇게 의자 놓고 올라서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꺼내는 공간이 가장 명당이고 핵심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지금 나에게 현재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정리를 스킬적으로 보면 자, 색상별로 할 것이냐, 크기별로 할 것이냐, 안맞춤을 해서 예쁘게 진열할 것이냐 다양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실에 책장이 나오면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본인들이 쓰는 방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책장을 위에 쌓아두고 앞에 쌓아두고 거기다 지저분하게 진열품을 두고 사실 어쩌면 책장보다는 잡동사니를 더 많이 넣게 책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 가보면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도서관에 지저분한 느낌이 없잖아요. 책만 꽂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일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만나긴 하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무래도 몸이 아프다던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떠난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게 부모님 집에 대한 의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치매에 와서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드린 거죠. 그리고 남은 아들이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어머님이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 물건을 어디서부터 얼만큼 정리하고 어디서부터 얼만큼 남겨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네, 다시 사용자가 온다면 어머님한테 필요에 따라서 남기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나이가 90세가 넘었고 치매가 오셨고 다시 돌아올 가망은 없다는 거죠. 부모님들 집 정리할 때 사실 이제 자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싹 버려주세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이야기하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짐은 좀 뭔가 구질구질하고 좀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느낌? 근데 사실 부모님 입장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80 되신 부모님 집도 해봤고 더 나이 드신 분 집도 해봤지만 그분에게 사실 죽음이라는 건 아주 먼 이야기거든요. 아주 먼 이야기. 그래서 그래도 80 먹은 할머니지만 여자고 남자고 이렇더라고요. 네,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제3자, 그러니까 제3자는 아니지만 자녀라고 하고 또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물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되게 좀 위험한,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허름한 미용실이었는데 1층이었는데 미용실이 거의 창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손님들이 와서 어떻게 앉아서 파마를 하실까, 파마를 10,000원 받는 데나 20,000원 받는 데나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허리도 이렇게 약간 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평생을 해온 일이니까 습관처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방 딸리는데 바로 미용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장롱 위에 먼지가 이렇게 두꺼워서 그거를 이렇게 내리면서 신문지를 다 올려놓으셔서 내리면서 그 위에 올려놨던 거 막 다 내렸거든요. 너무너무 시원해 하시고 그 싱크대 앞에 뭔 장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이 안 열렸어요. 그날 이제 확 열었거든요. 그걸 싹 꺼내니까 막 그릇이 삼겹사겹. 그러니까 어머님이 못 썼던 거죠. 너무 속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사실 알뜰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못 버리는 거 맞아요. 근데요, 그냥 무조건 그러진 않아요. 어머님이 한 번도 그 물건을 꺼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세요. 그냥 꺼내는 작업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재고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예 못 버리지 않아요. 보여주잖아요. 그거 그럼 버려야지 그거는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처음부터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너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물론 편차는 있어요. 몰라서 못 버려요. 몰라서. 편안하죠. 줄자는 하나만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맞죠? 어찌 보면 박스 테이프도 집안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를 다 쓰려면 몇 달 걸려요. 집안에 박스 테이프를 뭘 얼마나 써요. 어찌 보면 연필 깎는 칼도 하나만 있어도 돼요. 위치만 안다면. 우리가 TV가 한 대 있는 것처럼 세탁기가 한 대 있는 것처럼 한 대만 있고 위치가 항상 지정석이니까 늘 그 자리에 가서 쓰고 하죠.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왜 연필은 수백 개, 볼펜은 수십 개, 지우개 수십 개, 연필깎이 수십 개냐는 거예요. 네. 얼마 안 되니까, 사소한 거니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없으면 또 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리만 잘해도 내 생활이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럼 뭐야?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시키고 넣는 시간, 찾는 시간. 저는 정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시간적인 의미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리의 필요성은 시간 낭비, 공간 낭비, 돈 낭비, 그죠? 또 가족과 같이 살면 서로 관계 나빠지고 일단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많아요. 뭐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시간 곧 돈이라는 거죠. 과거는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물건으로 갖기에는 이 삶이 너무 바쁘고 공간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삶에 굉장히 충실하기 위해서는 내 물건 정리는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